이번 시간에는 이항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얘를 전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항이 2개짜리의 전개를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이 2개짜리의 전개식을 살펴보겠다. 그래서 이항정리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n제곱을 하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곱셈 공식 중에 암기하고 있는 한 3제곱 정도, 제곱은 좀 적으니까 3제곱 정도를 우리가 전개하면 항이 어떠한 항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이게 3제곱이 되면 총 차수가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의 세제곱이라는 항도 있고, 그 다음에 A의 제곱의 B라는 항도 있고, AB의 제곱이라는 항도 있고, B의 세제곱이라는 항이 있어서 어쨌든 A하고 B에 관한 무조건 몇 차씩이 나오게 되는 거죠? 3차씩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수는 무조건 더해서 몇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3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에 있는 전개하면 우리가 얘가 1이고 얘가 3이고 얘도 3이고 그 다음에 얘도 1인 이런 개수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저 개수들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를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이게 세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괄호 3개가 원래 있었던 거지. 그래서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얘를 이제 곱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요놈과 요놈과 요놈에서 각각 몇 개씩 뽑아서 한 개씩 갖고 와서, 즉 A를 갖고 오거나 B를 갖고 와서 우리가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세제곱의 의미는 여기서 A 갖고 오고 여기서 A 갖고 오고 여기서 A 갖고 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이 A제곱 B란 놈은 이 괄호 중에 2곳에서 A를 갖고 오고 한 곳에서 B를 갖고 왔지. 예를 들면 여기서 AA, 여기서 B 내지는 ABA 아니면 BAA 이렇게 갖고 와서 곱한 거죠. 그래서 얘가 A제곱 B라는 놈은 몇 개 나타난다는 얘기지. 이와 같이 3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AB 제곱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어떻게 ABB, BAB, ABB 이렇게 3가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B세제곱 마찬가지로 A세제곱과 마찬가지로 나왔어. 그러면 그걸 매번 그렇게 계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괄호가 3개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괄호를 하나 선택해. 내가 괄호 3개 중에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선택하는 곳에서 A가 나오기로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 B가 나오기로 약속되어 있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로 결정해 주는 거지. 내가 선택한 괄호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A가 나오기로 했다라고 친다면 예를 들면 A 세제곱이라는 것은 내가 이 괄호 3개 중에 몇 개를 다 선택해 줘야 되는 거지? 3개를 다 선택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의 의미는 뭐냐면 괄호 3개 중에 3개를 다 선택했어. 거기에서 무조건 A만 나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물론 B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B의 관점에서는 얘는 3개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되죠? B의 관점에선. B의 0제곱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3의 의미는 뭔가 라고 생각하면 A의 관점에서는 괄호 3개 중에 몇 개를 선택했다는 얘기고 2개를 선택해서 선택된 2곳에서 A가 나오고 선택되지 않은 곳에서 B가 나왔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B의 관점에서는 B는 하나가 나왔으니까 3개 중에 하나만 선택했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조합의 성질을 알고 있잖아요. NCR은 NCn-R. 즉 다시 얘기해서 3C2나 3C1 이런 것은 같은 줄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럼 얘는 A의 관점에서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고 B의 관점에서는 몇 개를 선택했다? 2개를 선택했으니까 3C2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지? A의 관점에서는 없어요. 이런 얘기니까 3C0. B의 관점에서는 3개를 다 선택했습니다. 3C3 이런 놈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의 한 5제곱만 해보고 그 다음에 일반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A의 5제곱이라는 항도 있고 물론 B의 입장에서는 0이죠. B의 0제곱 1이니까 아니면 A의 4제곱에 B A의 세제곱에 B의 제곱 A의 제곱에 B의 세제곱 A의 B의 4제곱에 B의 몇 제곱 있어요? 5제곱. 그러면 여기 있는
개수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A의 입장에서 내지는 B의 입장에서 어떤 것의 입장에서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B의 입장에서 보면 OC의 B의 입장으로 쓸게요. 0. 왜? 아니, 작은 것부터 큰 쪽으로 가려고. 물론 여기에 OC, A의 입장에서 OC 몇이라고 써도 되는 거야? 5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 B의 입장에서는 OC의 1. 왜 B의 입장이에요? 0, 1, 2 이렇게 보내려고. 그럼 얘는 OC의 3. 얘는 OC의 이거 뭐죠? OC의 2지. 바보같이. OC의 2. 얘는 OC의 3. 얘는 OC의 4. 얘는 OC의 5. 이런 의미 된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어떻게? A의 관점에서는 OC4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써도 되는 거죠. OC3. 얘는 A의 관점에서 OC2. 얘는 A의 관점에서 OC1. 얘는 A의 관점에서 OC0.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여기 요놈에 대한 개수를 구할 때는 뭘 이용해서?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친다면 이쁘게 A 더하기 B의 얘의 10제곱의 전개식에서 얘의 전개식에서 A의 7제곱에 B의 3제곱의 개수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A의 입장에서는 10개 중에 7개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B의 입장에서는 10C3이라고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7제곱, B 3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꼭 저렇게 예쁘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A 더하기 3B의 얘의 10제곱에서 똑같이 A의 7제곱에 B의 3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얘기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는 B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3B가 들어가져 있으니까 B 넣어야 할 곳에 여기 있는 B 넣어야 할 곳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3B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 얘를 구할 때 먼저 뭘 해준다? A의 입장이든 B의 입장이든 그건 우리가 결정하고 A의 입장에서 볼까요? 10C7 그러면 A의 7제곱이 되고 여기에 B가 아니라 3B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주는 거야? 3B의 3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러면 얘를 전개한 결과는 10C7에 곱하기 여기 3의 세제곱 따로 있잖아요. 3의 세제곱 곱하기 A의 7제곱 B의 세제곱 이런 의미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구할 A 7제곱 B의 세제곱의 개수는 요런 놈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얘를 정리해 보면 자 이쪽으로 정리할게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얘는 A의 n제곱부터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래서 A의 n제곱부터 써서 얘는 B의 0제곱, 얘는 1이니까 생략하겠지. 개수가 몇이 되는 거야? C의 0이라고 써도 되고 C의 n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이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둘이 똑같으니까 어차피 상관없어. 내지는 그 다음에 얘 어떻게 되냐 하면 A의 n-1제곱에 B 이렇게 되면 여기 NC의 1이 되거나 B의 입장에서 아니면 A의 입장에서 NC의 n-1이 되거나 이렇게 생각해줘도 돼요. 어떻게 써도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맨 마지막에 B의 n제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NC의 n이 되거나 아니면 A의 입장에서는 NC의 0 이런 놈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n제곱이라는 전개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고 이걸 간단히 압축해서 어떻게 쓸 수도 있냐 하면 이렇게 시그마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그마 누가 변하고 있죠? 이놈 R이라고 쓸게요. R은 0부터 가죠. 어디까지? N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NC의 R이 되겠고 B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A를 기준으로 보냐 B를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B를 기준으로 보면 B의 R제곱 이런 의미 되고 A에 더해서 어쨌든 N이 돼야 되니까 N-R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써도 되냐 하면 A를 기준으로 보면 R은 0부터 N까지의 NCR에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A의 R제곱 B의 N-R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내가 저놈을 A를 기준으로 계산할래? 아니면 B를 기준으로 계산할래요만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항 정리는 저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요 놈이거나 요 놈을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A 더하기 B의 n제곱에서 예를 들어서 A의 R제곱에 B의 n-R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들어가 줘야 된다고? n개 중에 A의 입장에서 NCR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B의 입장에서 NC의 n-R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항계수라 그러거든요. 얘를 이항계수. 이 앞에 있는 놈을 우리가 계수라고 부르는데 그 놈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몇 개의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항계수의 성질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16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약간 복잡하게 돼 있어요. 분수식이 나와 있죠? 162번 보면 x 빼기 x분의 3. 처음에는 좀 이런 거보다는 분수식 말고 그냥 다른 거 주는 게 더 좋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얘 6제곱에서 x의 4제곱의 개수를 물어봤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쓰는 거죠. 그 앞에서 이렇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x의 4제곱의 개수인데 얘 일반항을 먼저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잘 머리를 생각하면 그냥도 구할 수 있어요. 먼저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얘 이항계수는 6CR이 되고, 그쵸? 그러면 얘를 R개를 갖고 왔어. 그럼 뒤에 있는 놈을 몇 개를 갖고 온다? 총 6개를 갖고 와야 되니까 총 합쳐서 6이 돼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x분의 3은 얘랑 더해서 6이 돼야 되니까 6 마이너스 R 이런 놈이 되어서 결국은 x의 4제곱에 맞춰진 개수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사용했다? 이항계수를 우리가 이용했다. 삐리리리릭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수를 구하는 것이니까 요렇게 우선 써놓고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몽땅 전개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쓴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6CR이라는 놈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3의 6 마이너스 R제곱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요. 요렇게 우리가 쓰는 거야. 그 다음에 x에 여기 r제곱이 있고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x분의 1에 6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요 놈은 x의 r 마이너스 6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요 마이너스 x분의 6 마이너스 r제곱이 그러니까 요 놈을 여기다 더해주면 되겠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렇게 되는 거잖아. r 마이너스 6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 놈에 더해줘서 어떻게 써준다? 2r에 마이너스 6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뭘 구하라고 돼 있어? x의 4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지수가 4일 때를 계산해봐. 그러면 얘가 2r이 10이 되는 것이니까 r이 5일 때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이제 개수는 얘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r 대신에 몇을 대입해서 5를 대입해서 우리가 개수를 계산한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답은 6C5에 마이너스 3에 여기다 5를 대입하니까 1제곱 이런 놈이 되죠? 그럼 6 곱하기 3 마이너스 18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도 암산으로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당연히 5야. 왜? 이 두 개의 6제곱을 했는데 그럼 얘를 몇 개 갖고 오고 뒤에 있는 놈을 몇 개 갖고 오냐의 문제인데 6개를 적당히 분배해서 x의 4제곱을 만들려면 이거 5개를 갖고 오고 이거 1개를 갖고 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x의 5제곱과 x분의 1을 곱해줘야지 x의 4제곱이 될 거 아니야. 머릿속으로도 계산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 앞쪽에서의 x의 5제곱과 개수는 생각하지 말고 이 개수들은 생각하지 말고 뒤에서의 x분의 1을 갖고 와서 이렇게 곱해줘야 x의 몇 제곱이 나온다? 4제곱이 나온다 라는 생각에서 이 6개 중에 앞쪽에 몇 개를 갖고 와야 된다? 5개. 뒤쪽에 몇 개를 갖고 와야 돼? 1개를 갖고 와서 막바로 우리가 써도 되는 거죠. 막바로. 그냥 어떻게? 요렇게 앞으로는 요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6개 머릿속으로 그게 계산됐으면 65에 x 5개 그 다음 마이너스 x분의 3 몇 개? 1개 갖고 와서 얘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개수를 계산해도 되겠다. 익숙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머릿속에 얘만 잘 기억해 놓고 여러분들이 이항계수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16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X 이번에 이제 다르게 물어봤죠. 역으로 A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x분의 1에 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80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x 세제곱의 개수를 찾아가야지. 그러면 x 세제곱이 나오려면 머릿속으로 그냥 공식으로 계산하려면 OC의 R 이렇게 쓰고 이항계수 얘 알게 갖고 오고 거꾸로 해도 된다 그랬어요. 얘를 알게 갖고 오고 이렇게 해도 돼요. 선생님이 앞에 거부터 쓸게요. 이렇게 쓰고 합쳐서 총 5개를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얘는 5-R제곱 이렇게 이게 이제 해설지대로 푸는 거죠. 그러면 얘는 OC의 얘 R에 곱하기 A의 R제곱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끝났죠. A의 R제곱 이거 잘못 썼죠. A의 X입니다. 그 다음에 X의 R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x분의 1의 얘니까 걔를 x로 바꾸면 지수를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써줘야 되지. 그리고 나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OCR에 A의 R제곱에 X의 지수법칙에 의해서 2R-5 이렇게 쓴 다음에 몇을 구하는 거야?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몇이 되는 순간? 3이 되는 순간. 그러면 R이 4가 되는 순간이겠죠. 그러면 그 개수가 여기 R 대신에 우리가 몇을 대입해서? 4를 대입해서 계산해 준다. 4를 대입하니까 몇이에요? OC의 얘 4에 A의 4제곱인데 얘가 80이래요. 이런 얘기야. 얘는 5니까 5로 약분하면 얘는 16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할 A는 4제곱이 16이니까 A는 양수니까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자신이 있으면 바로 보이면 어떻게 하는 거지? 어차피 X세제곱이니까 얘랑 얘가 몇 개씩 와야 되지? 보니까 총 5개가 있어. X세제곱을 만들어야 돼. 5개 중에 얘 4개 오고 얘 몇 개? 1개 와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막바로 빨리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바로 OC4. 자신 있으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바로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 전까지는 내가 좀 자신이 없어, 확실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공식을 정확히 써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자, 17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번. X, 얘는 이제 2개가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요 놈에다가 뭘 곱하라고 되어 있냐면 약간 더 복잡하게 여기 또 X제곱에 더하기 2X예요. 그래서 얘 6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10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면 여기 이제 다행히도 이제 거듭제곱은 여기 1밖에 없으니까 얘를 갖고 오거나 여기서는 얘를 갖고 와야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요놈 또 X가 또 묶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으냐면 얘는 이렇게 좀 놔두고 여기서 X로 묶어주는 거죠. X로 묶어서 X의 X 더하기 2의 몇 제곱으로 해봐? 6제곱으로 봐주는 거지. 그리고 나면 여기에 X 더하기 2를 먼저 좀 쓰고 6제곱에 X의 6제곱, 우리가 이렇게 써줘야 되죠. 여기 있는 요 놈을. 그러니까 요 놈을 이렇게 해야지 실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 왜냐하면 얘는 최소한 요 X 6제곱은 무조건 뭐 되게 돼 있죠? 곱해지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면 이제 요것도 싫다. 그럼 요 X분의 1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X를 하나 여기다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더 깔끔할 수도 있죠. 여기다 X를 하나 뿅 넣어줘. 그럼 얘는 X제곱에 더하기 얘 1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별로 상관은 없는데, 요 더하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합시다. 지금은 그냥 해버릇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X의 10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X 6제곱이 보장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 X 몇 제곱을 만들어야 돼? 여기서 X 4제곱을 만들어야지. 얘의 개수가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거기다 X 6제곱을 곱할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X가 오는 경우하고 여기서 X분의 1이 오는 경우, 얘가 전개되는 경우하고 얘가 전개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X를 갖고 왔다라고 친다면 여기는 X의 4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X 3제곱이 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식으로 쓰려면 그냥 6CR에 X의 R제곱에 2의 6-R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너무나 명확히도 4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몇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3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랑 곱해서 4제곱이 되겠지. 그럼 여기에 3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 X분의 1이 오면 여기에서는 6C에 4가 와줘야 되겠죠. R이라고 여기도 써줘야 될 텐데 2에 6-R제곱이 돼야 되나? 우리가 X의 4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3이었는데 여기서 5가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그치? 5가 들어가 줘야지 이 X분의 1이랑 곱해서 X가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써지니까 얘가 5 이런 의미 내줘야 돼. 그치? 그럼 여기서 개수가 뭐가 남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6C 3하고 누구랑 곱이죠? 얘가 곱해지고, 여기는 6C 5하고 얘가 곱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6C 3은 20인 거 알고 있지 여러분들이? 20 곱하기 2의 세제곱은 8 이런 의미 되고, 6C 5는 6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2지요? 이렇게 되어서 얘는 160, 얘는 12, 얘를 더해주니까 우리가 구할 답은 170에 2가 되겠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76번 보도록 할까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176번은
x 빼기 x분의 얘 3에 얘 제곱이 있어. 무려 제곱이나 있죠. 그 얘는 x의 얘 제곱에 빼기에 x의 제곱분의 2 얘 6제곱인가요? 이런 의미 돼 있어. 그런데 얘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머릿속으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여기서 뭐뭐가 갖고 와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분수꼴이 있기 때문에 x제곱을 갖고 온다고 해서 뭐 x제곱과 상수 x하고 x 뭐 이렇게 갖고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x분의 1이 올 수도 있고 x제곱분의 1이 올 수도 있죠. 그런 항들이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우직하게 우리가 일반항을 써서 이항계수에 대한 일반항 어떻게 해요? 얘는 두 개 중에 알게를 갖고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누구를? x를 알게. 뒤에 거를 알게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x분의 마이너스 3을 2 마이너스 알게를 갖고 올게요. 이렇게 써주고 각각에 대해서 여기 있는 얘는 6개 중에 s개를 갖고 올게요. x제곱을 s개를 갖고 오고 x제곱분의 마이너스 1을 6 마이너스 s개를 갖고 오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얘를 두 개를 곱하니까 자 개수들을 몰아볼까요? 2cr 그 다음에 6c에 s를 몰아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에 이런 놈이 있죠. 복잡한 놈 마이너스 3에 2 마이너스 r제곱 여기 마이너스 2에 6 마이너스 s제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놈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쓰고 나머지 이제 x들을 우리가 봐줘야 되겠죠. x의 r제곱이 있고 여기 x의 x분의 1의 2 빼기 r제곱이니까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치? 그 다음 x의 2s제곱 아따 복잡하다. 그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x제곱분의 이게 있잖아요. x제곱분이니까 얘 역수니까 뒤집어서 2s의 마이너스 몇 제곱? 6제곱. 자, 선생님이 계산을 실수했죠? 여기서 계산할 때 여기가 2s 빼기 12가 돼야 됩니다. 이 6을 곱해줬어야 됐지. 그치? 12.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놈을 보니까 x의 2r 더하기 4s의 빼기 14 이런 놈이 되어서 여기에 제곱의 개수를 구해줘야 되니까 얘가 몇이냐면 2가 되는 순간을 우리가 찾아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만족하는 RS의 순서상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R 더하기 2S는 8 이런 놈이 돼줘야 된다.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RS의 순서상은 얘가 0일 때 얘는 8 안 되는 거 알겠죠? 왜냐하면 R은 2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이어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안 됩니다. 얘가 2여도 안 되죠. 쭉쭉쭉 계속해서 안 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되는 게 사실은 몇 개가 없어요. 그치? 여기다 3 대입하니까 드디어 얘가 2로 가능하고 얘 4 대입하니까 0으로 가능하니까 이 두 개의 순서쌍만 지금 현재 가능하다. 그러니 RS가 저런 순서쌍들에 대해서 요 놈에서 우리가 보면 R이 2고 S가 3인 경우 이제 좀 복잡하죠? S가 3이니까 6시 3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의 0제곱 1이에요. 그렇죠? 얘 1이고 S가 3이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8 이런 놈이 되는 이런 놈이 됩니다. 그럼 얘는 20 곱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160 이런 놈이 되는 경우고 그게 뭐였어요? 요 놈인 경우고 그 다음에 0이고 몇인 경우가 있다? 4인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다 0 집어넣고 그러면 2C 얘 0에 여기다 4를 대입하니까 6C에 얘 4에 여기다 0 대입하니까 9가 되고 여기다가 4를 대입하니까 여기 4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얘는 15 곱하기 36 이런 놈이 돼줘야 돼. 36 곱하기 15를 해줄까요? 그럼 5, 6에 30, 5, 35에 180에 36이니까 400, 540. 그러니까 여기 요 놈을 계산하니까 얘는 540. 둘을 더해서 380인가요? 이 둘을 더하니까 우리가 구할 답은 380으로 이렇게 우직하게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7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x 더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x 더하기 2의 n제곱에 전개식에서 x의 n-1제곱의 개수 누구의 개수예요? 얘의 개수를 a라고 했습니다. 그럼 막바로 갑시다. 그래서 a는 어떻게 a를 구할 건데 여기에서 n개 중에 몇 개를 n-1개니까 요 놈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n-1개를 선택해. 누구를? x를 그럼 2를 하나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구할 a는 요 놈 빼놓고 얘 곱하기 얘가 되겠죠? 얘는 nc 1이니까 n이라서 2n 요 놈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x 더하기 2의 n-2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n-1제곱의 개수입니다.
다시 한번 얘의 개수를 B라고 했는데, 여기서 열심히 이제 또 우리가 공식을 적용해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겠죠? 얘는 두 개 중에 그냥 머릿속으로 해도 돼요. 여기서 X, 그러니까 원래 이제 Xn-1제곱의 개수를 계산할 때 여기서 뭘 갖고 오느냐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할 때 이렇게 그냥 아예 이렇게 해도 되죠. 2x에 더하기 1이라서 여기서 이 괄호에서 x제곱을 갖고 오는 경우 마이너스 2x 1을 갖고 오는 경우로 우리가 나눈다. 이제 이게 한 3제곱 정도 되면 전개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여기에서는 아까처럼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굳이 뭐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우리가 그 계산해 주면 되겠죠. 첫 번째 얘를 갖고 오는 경우 x의 제곱을 갖고 오는 경우입니다. 1번. 그럼 여기에서는 x의 n-1제곱이 돼야 되니까 얘를 몇 개 갖고 와야 되는 거지? x의 n-3개를 갖고 오면 되겠다. 그래서 n-2개 중에 몇 개를 갖고 온다? n-3개를 갖고 오세요. 누구를? x를 n-3제곱을 갖고 오면 2는 몇 개를 갖고, 여기 더하기 2죠? 2는 몇 개? 1개.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2x를 갖고 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x니까 n-1제곱이 되려면 여기에서 n-2개가 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n-2개 중에 n-2개가 다 와줘야 되겠죠. x의 n-2제곱. 그러면 2는 0개 이렇게 내줘야 되지. 원래 이제 여기에 세 번째 여기 1이 와줘야 되는데 1이 오고 여긴 그러면 x의 n-1제곱의 개수가 와줘야 되는데 이게 나올 수가 없죠. n-2제곱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가 될 것인데 여기에서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개수만 봅시다. 얘는 n-2가 되겠죠? 그래서 n-2 곱하기에 여기 2 이런 의미 되고 여기에는 얘는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1이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기껏해야 마이너스 2만 남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남게 되니까 이 둘을 더한 놈이 우리가 더 구할 B가 된다. 그러니까 얘 2n 빼기 6인가요? 이런 의미 내줘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 지금 4a가 7b랑 같아. 얘 4배 한 놈이랑 얘 7배 한 놈이랑 같아요. 이런 얘기니까. 4배 해주니까 8n이랑 여기 7배 해주니까 14n에 빼기 42. 그래서 6n이 42이므로 우리가 구할 n값은 7이 되겠다. 이번에는 이항계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 이렇게 썼었잖아요. a 더하기 b의 n제곱을 다 전개하지 말고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좀 쓰면 r은 0부터 n까지의 nc의 r에 a의 r제곱에 b의 n-r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 물론 b의 관점에서 여기다 n-r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이 내내 얘기하지만 얘 대신에 못 써도 된다고? b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쓸 뿐이야. 알겠지? 근데 이제 공식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좀 더 예쁘게 어떻게 예쁘게 하냐면 요 놈에 대해서 좀 볼까요? 1 더하기 x의 얘 n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a 대신에 1 집어넣고 b 대신에 x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a 대신에 1 집어넣고 b 대신에 x를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렇죠? 물론 거꾸로 얘를 이제 1 더하기 x가 아니라 x 더하기 1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a 대신에 x를 집어넣고 b 대신에 1을 집어넣어도 되죠. 그거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문제는 없다. 그리고 나면 얘를 똑같이 써보면 r은 0부터 n까지의 nc r은 그대로이고 a 대신에 x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x의 r제곱에 b 대신에 1을 집어넣었으니까 1은 아무리 거듭제곱을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얘를 전개해 볼까요? 하나하나. 그러면 0부터 대입하면 nc 0. 얘는 0제곱이니까 없죠. 그래서 nc의 1의 얘 x, nc의 2의 x의 제곱. 나머지 1이니까 계속 x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계속 가다가 맨 마지막엔 nc의 n의 x의 n제곱 이런 놈이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여기 이제 x 더하기 1의 n제곱이라고 해도 되고 1 더하기 보통 그 참고서에는 1 더하기 x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런 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x 대신에 1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좀 이쁜 놈이 나오게 되죠. 1을 대입해 보면 얘가 2의 n제곱이거든요. 그러면 항등식이니까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nc의 얘 1에 nc의 2에 더하기 땡땡땡 가서 nc의 n 이런 놈이 되는 거지. 우와 이게 뭐예요? nc 0부터 nc n까지 더해주면 그게 2의 n제곱이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얘가 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니까 이게 짝수인 경우에는 0을 포함한 짝수인 경우에는 양수가 되고 여기에 홀수인 경우에는 전부 음수가 되어서 이게 왔다 갔다 뿔마가 계속 왔다 갔다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 있는 요 음수인 놈을 한쪽으로 몰아봐. 어느 쪽으로? 저 왼쪽으로 몰아요. 왼쪽으로 모른다고 치면 우리가 여기다 쓰기를 얘부터 쓸까요? 이 짝수 쪽에 합하고 NC0, NC2 더하기 땡땡 NC4 하나 더 써볼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놈하고 누구랑 같냐 하면 여기에 있는 홀수인 놈 NC1, NC3 더하기 3이에요. 3, N이 아니라 3, NC5 가서 땡땡땡 이 놈이 서로 뭐하다? 같다 이런 얘기야. 근데 다 더하면 몇이었죠? 다 더하면 2의 n제곱이었잖아. 그러면 얘는 다 더하면 2의 n제곱인데 얘가 요 놈과 다 더하면 2의 n제곱인데 얘랑 같다는 얘기는 반반으로 같다는 얘기니까 얘는 2의 n제곱을 몇으로 나눈 놈? 2로 나눈 놈. 즉 다시 얘기해서 2의 n-1제곱과 같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nc0부터 ncn까지의 합은 2의 n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짝수 0을 포함한 짝수의 합하고 홀수의 합이 어떻게 된다? 2의 n-1제곱으로 같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잖아. 예를 들어서 4C0 4C1 4C2 4C3 더하기 4C4는 2의 몇 제곱으로 갔다? 4제곱으로 갔다. 이런 얘기죠. 4제곱. 그런데 여기에서 4C0과 4C2와 4C4 얘를 더하면 몇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의 반인 2의 몇 제곱? 3제곱이 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개수가 다르더라도 여기 홀수들 여기 홀수 요 두 개를 더하면 얘 또한 2의 몇 제곱이다? 3제곱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놈이 여기에 뒤에 있는 놈이 얘가 홀수인 경우에 합하고 여기 짝수인 경우에 합이 어떻게 된다?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앞이 짝수니까 0부터 시작해서 얘가 홀수계잖아요. 근데 만약에 5와 같은 이게 홀수로 시작하는 놈은 더 예뻐. 뭐가 더 예쁘냐 하면 5C1에 5C2에 5C3에 5C4에 예를 들어서 5C5 이런 놈이 되는 거잖아. 이건 딱 6개가 있잖아. 그러면 얘가 2의 몇 제곱이죠? 5제곱 이런 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5C0, 5C, 5C4 얘의 합도 몇이 되는 거고 얘의 합도 2의 4제곱이 되는 것이고 2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요 놈의 합도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4제곱이 되는데 그 또한 또 더 있어. 어떤 놈도 그러냐면 얘를 반을 뚝 잘라도 똑같아. 그래서 얘도 2의 4제곱이고 얘도 2의 4제곱이야. 이렇게 짝수계일 때는. 왜 그런가요?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얘는 짝수항들, 홀수항인데 이게 짝수인 놈들의 합. 이게 홀수인 놈들의 합. 그쵸? 홀수인 놈들의 합이 둘 다 2의 4제곱인데 앞쪽 반, 뒤쪽 반도 얘는 2의 4제곱이야. 왜 그러냐면 OC0과 OC5가 같고 OC1과 OC4가 같고 OC2와 OC3이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둘이 같고 이 둘이 같기 때문에 얘는 앞쪽 반하고 뒤쪽 반 또한 어떻게 된다? 같지요. 얘는 그럴 수는 없죠. 개수가 홀수계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뚝 잘렸어요. 이 둘의 합하고 이 둘의 합이 같은 줄 알지만 요 가운데 하나가 끼어 있으니까 얘는 그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홀수항 짝수항의 앞쪽 반 뒤쪽 반까지 다 2의 4제곱으로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것들 배운 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놈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A라는 놈이 1, 2, 3, 4, 5 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2의 5제곱으로 계산했잖아요. 암기한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얘도 그래서 2의 5제곱이라고 암기했는데 걔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냐면 얘 부분집합들은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없는 놈하고 예를 들면 원소의 개수가 1개인 놈들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놈들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놈들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이와 같이 4개인 놈들 마지막으로 원소의 개수가 5개인 놈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구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공집합은 뭐예요?
봉집합은 이 5개 중에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고. 원소의 개수가 1개인 놈은 어떻게 되는 거죠? 5개 중에 몇 개를 갖고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1개를 갖고 왔어. 원소의 개수가 2개, 3개, 4개, 5개 있는 경우는 이 5개 중에 원소의 개수 2개니까 2개를 갖고 오고,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놈들,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놈들, 원소의 개수가 5개인 놈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서 우리가 2의 5제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항정리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와 같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선 기본적으로 요 놈도 암기하고 요런 형태도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는 게 좀 좋아요. 이걸 이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암기해 두시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이항계수를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이항계수들을 우리가 전개해 봤더니 어떤 게 발생하냐 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에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 이렇게 4제곱들을 전개했더니 땡땡땡 개수들이 어떻게 개수들만 쓰니까 어떻게 되죠? 얘는 1이니까 굳이 1C0 1C1 이렇게 되고 얘는 1, 2, 1이잖아. 1, 2, 1이 뭐예요? 2개 중에 안 갖고 오거나 2개 중에 하나 갖고 오거나 2개 중에 2개 갖고 오거나 뭐 하는지 알죠? 왜냐하면 A의 제곱 A, B 이런 놈이 돼 있고 B의 제곱이 있으면 여기가 몇이냐면 2개 중에 안 갖고 왔어요. B의 관점에서 얘는 2개 중에 하나 얘는 2개 중에 몇 개? 2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이항 개수들만 선생님이 따서 여기다가 쓰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세제곱은 3C0, 3C1, 3C2, 3C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4C0, 4C1, 4C2 뭐 이렇게 계속 써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항 개수들을 전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얘가 5C0, 5C1 더 이상 쓰지 않을게요. 너무 많이 썼잖아. 얘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쭉쭉쭉 계속 쓰는데 여기 위에다가 1을 딱 하니 써주면 이게 하나의 삼각형의 모양을 이룬다 그래가지고 얘를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를 실제 숫자로 다 써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 여기 어떻게 되냐면 1, 2, 1 여기 이제 순서대로 쓰는 거야. 이거 줄을 좀 맞춰줘야 되나? 1, 2, 1, 3, 1 1, 4, 6, 4, 1, 5, 10, 15,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얘가 뭐냐면 얘랑 더한 놈이 얘가 되고 얘랑 더한 놈이 얘가 되고 얘가 이렇게 더한 놈이 요렇게 계산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얘랑 더하면 얘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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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2개씩 더하면 밑에 있는 놈이 된다. 얘랑 더하면 얘랑 더하면 얘랑 더하면 얘 이런 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조합에 어떤 성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놈을 더해서 얘가 되거나 요런 놈을 더해서 얘가 된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NC의 R이라는 놈은 N-1의 C의 R-1 더하기 N-1C의 R이다 라는 것들 예전에 여러분들이 조합할 때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어떤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얘 알아두면 좀 편리합니다. 공부하는 김에 이 정도는 좀 암기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특히 항과 통계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암기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N-1C의 R이죠. 여기 공식이 다 그래요. 여기에 있는 놈. 4C2 더하기 4C3은 5C3 이런 놈이 돼야 되는 거죠. 요 놈과 요 놈 더하기 1한 놈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2하고 3 중에 큰 놈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R-1과 R 중에 큰 놈이 여기 들어가 줍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 해서 요 내용이 요 놈이랑 같다. 이런 얘기가 들은 거죠. 이제 뭐 특별하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더한 놈이 얘랑 같아요. 이런 놈들이 있죠. 그래서 얘를 하키스틱의 원리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키스틱처럼 생겨서 얘랑 더했더니 얘야. 뭐 이런 얘기. 뭐 여기 이렇게 쭉 더하면 여기 있는 놈이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더하면 얘가 되고 여기까지 더하면 얘가 된다. 그래서 얘를 하키스틱의 원리라고 하는데 암기는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거 암기할 바에는 뭐냐면 요 공식 하나 암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참에. 선생님이 얘를 이용해서 이따 문제풀이 하나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의 삼각형도 삼각형인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기억해 두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풀이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181번. 로그에 4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시 1 이렇게 돼 있는데 홀수들만 있죠? 21시 3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가서 21시 21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2의 21제곱의 반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암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2의 20제곱이라고 우리가 답을 해주고 왜? 얘가 뭐만 있으니까? 홀수들만 있으니까 이런 놈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할 놈은 로그 4는 4란 놈이 2의 제곱 이런 놈이 되고 여기 2의 몇 제곱? 20제곱을 우리가 계산해 주니까 얘는 우리가 구할 답은 2분의 20 그래서 답이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18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문제인데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돼 있어요. X를 원소로 하는데 X는 50 이하의 홀수, 그렇지?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를 얘기합니다.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얘기하면 1, 3, 5, 7, 9 땡땡땡 가다가 49까지 있는데 총 25개가 있죠. 반이니까, 그렇지? 그 중에 홀수개니까 이 25개 중에 한 개만 갖고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5개 중에 홀수개 3개를 갖고 오는 부분집합. 왜냐하면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니까. 그 다음에 25개 중에 25개를 다 갖고 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놈들이 뭐만 있으니까 홀수들만 있으니까 우리는 계산을 어떻게 한다? 얘는 2의 25제곱이 아니라 걔의 반인 2의 24제곱 이런 놈이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이 얘도 로그 2의 24제곱을 구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24 되겠습니다. 192번. 얘는 조금 다르죠. 어떻게 되냐면 6시 0에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곱해져 있냐면 여기 7이라는 놈이 이렇게 곱해졌어. 이 7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얘기죠. 7도 거듭 제곱이 계속 바뀌고 있죠. 6시에 2에 더하기 땡땡땡. 아까 이제 공식을 유심히 찾아봤으면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7이 있다는 얘기는 1이 아니란 얘기니까 얘는 1 더하기 x의 6제곱의 전개식이 어떻게 되는 것인데 6시 0에 6시 1에 x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6시 2에 x의 제곱 가서 맨 마지막에 6시에 6에 x의 6제곱이 되는 것인데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 x 대신에 1이 아니라 몇이 들어간 거죠? 지금 7이 들어갔어요. 이런 얘기니까 여기 x 대신에 7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7, 여기 7, 여기 7 그래서 위에 놈이랑 같아진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놈 얘를 구하는 것이 되고 x 대신에 7 집어넣은 놈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얘는 8의 6제곱 8의 6제곱이니까 2의 18제곱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2의 18제곱 19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D 이렇게 돼 있는데 D라는 놈이 이게 3에서 10까지인 자연수의 순서상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B, C, D는 뭐래요?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 3이라는 놈이 3에서 10까지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얘 C라는 놈이 얘가 3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한 번만 더 써볼까요? B 더하기 C라는 놈이 얘가 4인 놈부터 계속 가다가 맨 마지막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얘가 10인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되는 것은 자연수니까 우리가 중복조합에서 했죠. 자연수일 때는 여기 있는 A 대신에 A 프라임 더하기 1 B 대신에 B 프라임 더하기 1 C 대신에 C 프라임 더하기 1을 대입해서 이거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으로 바꾸고 얘는 3을 빼는 거죠.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으로 바꾸고 얘는 3으로 빼는 거죠. 그럼 얘도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으로 바꾸면 얘는 3을 빼서 얘가 7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만족하는 음한인 정수해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린 얘는 생각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럼 0, 1, 땡땡땡 가서 몇 가지? 7까지니까 여기 첫 번째 있는 놈은 얘는 3H의 0. 얘를 만족하는 음한인 정수는 중복조합에서 여러분들이 해봤다. 이런 얘기죠. 3H7 이런 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더해줘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3C0이라는 놈은 어떻게 되죠? 2C0 이런 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3C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4H에 2가 나왔을 테니까 이거 미쳤네. 3H2죠. 4C2죠. 4C 계속 가다가 맨 마지막에 얘는 9C7 이런 놈이 되는 거죠. 8C6이 먼저 나오고 맨 마지막에 9C7 이런 놈이 되겠지. 얘를 계산하세요. 이런 얘기인데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게 선생님 좀 전에 설명했던 하키스틱의 원리로 파스칼의 삼각형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는 줄 아는데 매번 그렇게 계산할 수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뭘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암기해두면 편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n-1c의 r-1 더하기 n-1c의 r이라는 놈이 ncr을 계산해주면 얘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 이런 얘기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얘를 물어본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선생님 안 맞는데요? 그러면 우선 이게 n-1로 맞춰줘야죠.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면 2C0도 1이고 3C0도 1이니까 2C0 대신에 우리가 3C0으로 갈아치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예뻐집니다. 왜 3C0 더하기 3C1은 이 공식에 의해서 3C0 더하기 3C1은 4C1 이런 놈이 되는 거죠. 저 공식을 유심히 보고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4C1 더하기 4C2가 됐으니까 얘는 5C2 공식 적용할 수 있겠나요? 이게 공식이 적용이 돼야죠. 계속 오다 보면 결국은 여기에서 얘는 몇이 되는 거야? 9C의 6이 됐다가 맨 마지막에서 얘랑 더하니까 10C의 7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다. 10C의 7은 당연히 10C의 3으로 우리가 계산할 것이고 10C의 3은 계산해보면 몇이 됨을 알 수 있다? 120이 됨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복조합. 근데 이제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했는데 중복조합 자체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건 이제 중복조합에 대한 내용인데 요 놈을 A', B', C'의 합이 0, 1, 2, 3, 4, 5, 6, 7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써도 되죠. 원래 A' 더하기 B' 더하기 C'이 몇 이하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7 이하인 음한인 순서상.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해하고 아니면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요 놈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의 음한인 순서상을 구하는 것은 요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문자 하나를 더 집어넣어요. 저기 D가 나왔으니까 헷갈리니까 D는 쓰지 말고 선생님이 X를 집어넣고 얘는 몇이 되냐면 7을 만족하는 음한인 순서상이랑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중요한 게 A', B', C'의 합이 0부터 7까지 합이니까 이 X라는 놈이 얘가 0인 경우가 얘가 몇인 경우가 되는 거죠? 7인 경우가 되고 얘가 1인 경우가 얘가 6인 경우가 되고 얘가 2인 경우가 5인 경우가 되어서 맨 마지막에서 얘가 7인 경우가 얘가 5인 경우가 될 테니까 의미상으로 얘가 7 이하인 음한인 정수의 순서상과 얘가 7인 음한인 정수의 순서상이 같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A', B', C'이 7, 9, 4, 3, 2, 1, 0인 경우를 다 계산하는 꼴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우리가 바로 얘를 만족하는 음한인 정수의 순서상은 4H7. 그래서 얘는 10C의 7로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좀 질문해 보시고 지금은 이항 정리니까 요렇게 구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7번. 선생님 이게 자꾸 떨어져가지고 자꾸 쳐다보게 되네. 19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색연필 10자루에서 6자루 이상인 이상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색연필이 몇 개가 있어요? 10자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개, 몇 개? 10자루지요. 6개 이상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10C6, 6개를 선택하거나 또는 7개를 선택하거나 8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9개를 선택하거나 10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그럼 얘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좀 개수가 좀 안 맞습니다. 이게 짝수계라서 이 앞에 있는 놈인 10시 0부터 계산해서 우리가 보면 10시 1, 10시 2에 10시 3에 이거 좀 더 크게 쓸 걸.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뒤에가 이게 5개잖아요. 그럼 앞에가 6개야. 그러니까 여기가 5개까지만 맞죠. 그럼 여기 하나가 뜨잖아요. 딱 개수가 홀수계라서 이게 좀 잘 안 맞아. 그럼 뭐 그러거나 저러거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선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어차피 여기에서 요 놈하고 요 놈은 어떻게 되죠? 요 놈은 같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요 놈과 요 놈이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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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놈과 요 놈이 같으니까. 저 10시 5만 이상 끼어있어. 그러니까 전체의 우리가 구할 이쪽은 전체는 2의 열제곱이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뺀 다음에 10시에 5를 빼서 그렇죠. 얘를 뺀 다음에 그 중에 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386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2번. 202번 보면 그림과 같이 카드가 이제 7시 0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7시 7까지의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 카드 표현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7시 4에 7시 5도 있고 7시 6도 있고 7시 7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4장의 카드를 뽑는데 뽑힌 카드에 적힌 기호가 나타내는 수를 모두 더한 값이 64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얘를 다 더하면 2의 7제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즉 다시 얘기해서 128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4라는 것은 얘의 반인 2의 6제곱이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전체를 더한 놈의 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홀수, 이게 0을 포함한 짝수들을 갖고 와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홀수항들만 갖고 와도 되고, 아니면 앞에 반을 갖고 와도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요 놈이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요 놈이 또한 서로 같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요 놈이 서로 같고, 마지막으로 요 놈이 서로 같으니까, 이걸 하나의, 우리가 이제 묶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7시 0하고 7시 7. 그러니까 이 둘이 같고, 그 다음에 7시 1하고 7시 6. 그 다음에 7시 2하고 7시 5. 마지막으로 7시 3하고 7시 4가 같으니까, 어쨌든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를 갖고 오면 전체의 반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들이 각각 같으니까. 그치? 이들이 같으니까, 이 각각 중에 하나씩만 갖고 오면 전부 64가 되는 거. 이렇게 갖고 오든, 이렇게 갖고 오든, 이렇게 갖고 오든, 이렇게 갖고 오든, 이게 전부 2의 6제곱 64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둘 중에 하나, 각각에 대해서 이 둘 중에 하나, 각각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 각각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 즉 다시 얘기해서 2의 4제곱이 되어서 우리가 구할 답은 16이 되겠습니다.